지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거대한 세계의 통신기업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갇혀 살아왔습니다. 매달 통신비라는 이름으로 꼬박꼬박 지불해온 그 돈은 사실상 그들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 반드시 내야만 했던 통행세와 다름없었죠. 땅 위에 촘촘하게 박힌 수만 개의 기지국과 지하에 매설된 광 케이블은 그들만의 난공불락의 성벽이자 독점적인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4일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이 견고했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가 한국 땅에 공식 상륙했다는 것은 단순한 경쟁자의 등장이 아닌 게임의 법칙 자체가 바뀐 사건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만 보이면 전국 어디서든 데이터가 쏟아지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위성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신 3사가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막을 수 없는 기술적 진보가 가져온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사들처럼 땅 따먹기 경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지국이라는 낡은 개념 자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땅에 인프라를 깔고 그 길목을 지키며 수익을 올리던 30년 독점의 시대가 이제 우주라는 새로운 차원의 경쟁자 앞에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국내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패배의 서사가 아닌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혁명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통신 3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막강한 권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뿌리를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힘은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설비를 독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선점의 우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지국과 인터넷 연결을 위한 광케이블망을 구축하려면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정부 허가와 복잡한 토지 확보 문제까지 더해지니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할 틈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무조건 통행세를 거뒀던 봉건적 수취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전파가 흐르는 길목을 완벽하게 장악한 그들은 요금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우리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KT로 다시 LGU+로 옮겨봐도 결국 기지국을 깔고 통행세를 받는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자신들의 이 견고한 독점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치명적이고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의 역사는 언제나 기존의 비효율적인 권력 구조를 우회하여 더 빠르고 저렴한 길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니까요. 마차가 지배하던 도로를 철도가 대체하고 철도의 독점을 비행기가 무너뜨렸듯 이번에는 통신망이 땅에서 하늘로 거대한 우회로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링크를 그저 또 하나의 새로운 통신회사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도 위성 인터넷은 존재했지만 스타링크는 기존의 기술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의 탄생과도 같습니다. 기존 통신 위성들은 지구에서 무려 36,000km나 떨어진 정지 궤도라는 아주 먼 곳에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신호가 한번 왕복하는 데만 1초 가까이 걸려 영상통화는 끊기고 온라인 게임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스타링크는 이 높이를 550km까지 과감하게 낮춰 기존 위성보다 60배 이상 가까운 곳에 위성을 배치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자 데이터가 오가는 지연 시간은 20에서 40ms 수준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유선 광 케이블이 10ms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 위성통신이 지상망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현재 6,000개가 넘는 위성이 이미 지구 궤도를 점령했고 최종적으로는 42,000개까지 늘어나 하늘을 빈틈없는 기지국으로 덮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 위성들은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광학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지상의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해저 케이블이나 산악 지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차세대 네트워크입니다. 스타링크가 통신 3사에게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공포의 대상인 이유가 바로 이 기술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보통 경쟁자라고 하면 같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대를 의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더 좋은 통신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라는 중개인의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비유하자면 택시 회사들이 손님을 잡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이동 기술이 등장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택시 요금을 아무리 깎아주고 친절하게 문을 열어준들 눈 깜짝할 새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이동, 기술과 싸움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스타링크는 바로 통신시장에 나타난 순간이동 기술이며 기존 통신사들이 쌓아온 경쟁력의 기준을 송두리째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 3사가 경쟁에서 패배하여 2등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비켜나게 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회복할 기회라도 있지만 존재 가치 자체가 사라지면 기업은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지금 통신사 경영진들이 깊은 밤 잠을 설치는 이유는 상대방이 링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채 링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신 3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엄청난 인프라가 이제는 강점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K텔레콤 하나만 보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기지국이 수십만 개에 달하며 이는 과거 영광의 상징이자 현재의 무거운 짐입니다. 기지국 하나를 짓는데 수천만 원이 들고 매년 임대료와 전기세, 노후 장비 교체비, 인건비로 조 단위의 비용이 증발하니까요. 이것은 가입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단지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무서운 고정 비용입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을 통해 비용 구조의 법칙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위성 하나를 쏘는데 수천억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썼던 로켓을 다시 쓰며 발사 비용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위성을 많이 쏘면 쏠수록 오히려 단가가 뚝뚝 떨어지는 소위 규모의 경제가 우주 산업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의 기지국은 늘릴수록 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하늘의 위성망은 확장될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셈이죠.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라 기지국을 더 세울 땅도 없고 산골 짜기는 돈이 안 되니 통신사들이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IT 강국이라 자부하면서도 등산을 가거나 조금만 외지로 나가면 휴대폰 안테나가 한 칸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성은 자본의 논리로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서울 강남 한복판이든 독도 앞바다든 똑같은 품질의 전파를 공평하게 뿌려줍니다. 10년 뒤를 상상해보면 통신 3사가 낡은 기지국 수리비에 허덕일 때 스타링크는 지구를 덮은 초고속망을 헐값에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통신사들의 숨통을 정말로 끊어놓을 결정적인 기술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렉트 투셀, 디렉트 투셀입니다. 지금은 스타링크를 쓰려면 지붕 위에 피자 박스만 한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해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완성되면 별도의 장비 없이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마법 같은 시대가 열립니다. 거추장스러운 안테나도 복잡한 공유기도 필요 없이 그냥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하늘에 떠 있는 위성과 바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미 이 기능을 지원하는 위성이 400기 넘게 궤도에 올라갔고 미국에서는 문자 메시지 전송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까지 가능해지면 지상에 박혀있는 기지국이라는 존재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용 장비가 필요해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내 폰이 위성과 바로 연결되는 순간 스타링크는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에 위성통신 칩 하나만 들어가면 이제 대리점에 가서 줄을 서거나 유심칩을 갈아 끼울 필요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내면서도 쥐꼬리만큼 데이터를 주는 로밍 요금에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을 겁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이 로밍 서비스는 가만히 앉아서 해외 통신사와 신호만 연결해주고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별다른 설비 투자 없이 중간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 구조였기에 그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던 것이죠. 하지만 우주 공간에 떠있는 위성에게는 국경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로밍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쓰던 스타링크를 들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위성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통신사의 전화에 로밍 신청을 하거나 비싼 요금 폭탄을 걱정하던 시대는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가입자에게 전 세계는 하나의 통신구역일 뿐이며 통신사가 가장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던 파이프라인 하나가 완전히 막혀버린 셈입니다. 요금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통신 3사의 위기감은 더욱 명확해지는데 지금 우리의 통신요금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데이터 몇 기가에 통화 몇 분,
온갖 부가 서비스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수십 가지 요금제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하지 못하게 만들어 은근슬쩍 더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려는 상술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요금 정책은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무제한이다.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소비자들이 복잡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투명하고 명확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니 기존 통신사의 상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통신 3사가 내놓은 대응 전략을 보면 안타깝게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SK텔링크나 KTSAT 같은 자회사를 통해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대신 팔아주는 재판매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통신 주권을 포기하고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도로를 소유하고 통행세를 걷던 강력한 영주였지만 이제는 남의 도로 위에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수수료나 챙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프라를 가진 자가 모든 권력을 가지는 법인데 인프라의 주인이 일론 머스크로 바뀌는 순간 가격 결정권도 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도로 주인이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하고 마진을 줄이겠다고 통보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을의 위치가 된 것이죠. 거대 플랫폼 기업의 하청업체가 되는 순간 그 산업의 독자적인 미래는 사라지고 그저 본사의 방침에 따라 휘둘리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애플이 부품 공급업체들의 단가를 후려치며 수익을 독차지하듯 우리 통신사들도 결국 거대 위성기업의 부품 같은 존재가 될 위험이 큽니다. 혹시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규제로 우리 통신사들을 보호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거대한 기술의 파도를 인위적인 정책이나 규제로 막아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만리방화벽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 해도 결국 우회로가 뚫리듯 기술은 언제나 장벽을 넘어 소비자를 찾아가는 길을 찾아냅니다. 한국 정부가 진입장벽을 높여 잠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국경 없는 하늘길이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경험의 차이입니다. 스페이스X가 수십 번의 폭발과 20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재사용 로켓 기술을 우리 기업들이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면 지금 당장 스타링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현재 대한민국 가정마다 깔려있는 광랜과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는 아직 명확한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유선 인터넷은 500메가에서 10기가급 속도를 자랑하지만 스타링크는 현재 평균 135메가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유선 케이블이 데이터 고속도로로서 훨씬 넓고 빠른 셈이죠. 반응 속도 역시 유선망은 10ms 이내로 즉각적이지만 스타링크는 미세한 지연이 있어 민감한 게이머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0.1초의 승부가 중요한 FPS 게임이나 격투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아직 유선 인터넷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 특유의 주거 환경도 스타링크에게는 넘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위성 안테나는 하늘이 탁 트인 곳을 봐야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나 창문 틈으로는 위성 신호를 온전히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거나 눈이 많이 오는 날씨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심의 일반 가정보다는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이나 바다 위 선박들이 주 고객입니다. 혹은 지진이나 화재로 기지국이 불타버린 재난 현장에서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핵심은 현재의 스펙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무시무시한 속도입니다. 기술은 결코 멈춰 있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1세대 모델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초기 모델이 지금 보면 장난감 같아 보이듯 위성 인터넷 기술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2세대, 3세대 위성들이 하늘을 채우기 시작하면 속도는 지금보다 두세 배 빨라지고 지연 시간은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 것입니다. 머리 위에 4만 개가 넘는 위성이 촘촘하게 깔리는 순간 지구상 그 어디에도 전파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이 상용화되면 아파트 베란다에 안테나를 설치할 고민조차 필요 없이 주머니 속 폰이 곧장 하늘과 연결됩니다. 그때 가서 통신 3사가 뒤늦게 대응하려 허둥댄다면 이미 버스는 떠나고
정류장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 현재 한국 스타링크 주거용 요금은 87,000원으로 일반 가정용 인터넷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무제한 모바일 요금제가 8만원에서 1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충분히 위협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장비 구입비가 부담될 수 있지만 약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입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는 기술 혁신으로 비용을 계속 낮추는 반면 통신사는 고정비 때문에 요금을 내리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난 30년 넘게 독점 시장에서 통신사가 정해준 대로만 돈을 내야 했던 우리 소비자들에게 드디어 진정한 선택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통신 3사도 살아남으려면 요금을 대폭 내리거나 서비스를 뼈를 깎는 수준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통신업계 종사자들과 대리점 사장님들이 겪을 진통과 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부들이 일자리를 걱정했듯 이는 기술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입니다. 중요한 건 다가오는 미래를 억지로 거부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파도에 어떻게 올라탈지 고민하는 유연한 자세입니다. 통신사 경영진들이 단순히 스타링크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의자를 고치는 격입니다. 기술의 흐름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댐을 쌓아 막으려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더 큰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마차의 시대가 가고 자동차의 시대가 왔듯이 땅 위에 기둥을 박던 기지국 시대는 가고 하늘 위에 길을 여는 위성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통신 3사의 거대한 성벽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네트워크에 의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없어도 땅 밑에 케이블이 없어도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여전히 기존 통신사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우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